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오늘도 주주님들 혹은 주변에 계신 주주님들의 이웃분들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들고 왔습니다. 투자도 정말 중요한데요. 내 돈을 안 쓸 수 있으면은 안 쓰는 것, 혹은 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좀 대놓고 하자면, 대학교 때 저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항상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인드가 뭐였냐면, 대학교 내 돈 내고 다니지 말자. 돈을 안 낼 수 있으면은 사회가 됐던, 정부가 됐던, 기관이 됐던, 어디가 됐던 어떤 곳에서든 최대한 장학금을 무조건 받아서 대학교를 한번 다녀보자 라는 거에 저의 그런 목표였어요. 내 돈 내고 다니지 말자. 그래서 딱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어요. 공부에 큰 뜻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어떠한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정책들을 늘 좀 꼼꼼히 살펴봐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없나, 혹은 내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없나? 라는 마음에서요. 오늘은요,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벌써 상반기가 끝났죠. 7월 1일부터 하반기까지의 정책을 들고 왔는데요. 서울시의 정책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뭔가 말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왠지 알 것 같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라는 컨셉으로 교통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따뜻한 도시라는 컨셉으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꿈꾸는 도시라는 컨셉으로요. 청년과 창업,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숨쉬는 도시라는 컨셉으로 자연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하반기 정책 중에서 린지는 2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민들이 2월, 3월에 기대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좀 더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이거 수급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줬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런 대출, 모기지 대출이나 사업 대출 관련돼가지고 상환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주겠다 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 연장하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여력이 되는 선진국들은 코로나 관련 지원을 연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정책이 좀 확대되었어요. 제가 자세히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나는 대상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특히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우리 경제독립 계산기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그 비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요. 바로 이런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3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기준이 변경됐어요. 이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만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줄 세워서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99만 1,98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니까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득 기준으로. 사실 맞벌이하는 2인 가구는 이 기준에
충족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은근히 힘든 상황에서 외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재산 기준이 2억 5,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3억 2,600만 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확대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사유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원래는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이 위기 사유였는데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벌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 프리랜서, 자영업자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지원 내용이 뭔지 한번 가볼까요? 먼저 왼쪽에 지원 항목을 보시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 시설 이용비, 교육비, 기타로 굉장히 많은 지원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표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원래 지원 횟수는 1회거든요. 근데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다회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인데 출산 가정에 그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라방에서 저와 소공님도 이제 2세를 계획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관심이 가더라고요. 서울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그런 신생아를 위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보건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다 뭐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죠. 건강보험처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생아나 산모를 위한 그런, 이것도 어쨌든 건강보건 쪽이니까 이 정책에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게는 이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힘든 시기에 너도 나도 다 힘들겠지만 저소득층의 출산 가정이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니 혹시 주주님들이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 뭐가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러 가실까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지원 대상은 첫 번째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거나 혹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에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된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냐라고 하면은요, 되게 다양한 서비스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산모에게는 부종관리, 영양관리, 그 다음 좌욕지원, 산후위생관리를 지원하고요. 신생아에게는요,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활공간 청소도 해주고요. 의류나 침구의 세탁 등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근데 이 서비스 관련돼서 어떤 지원 정책이 바뀌냐라고 하시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정부 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 본인 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을 했었어야 됐는데 본인 부담금의 90%를 서울시가 환급해준다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고요.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합니다. 네, 주주님들 20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20개가 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가지 정책을 제가 꼽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전달드린 이 두 가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한번 이 브로셔를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 마스크 안 끼고 걸어 다니는 그날을 꿈꾸며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로 해요. 화이팅!